정도 일단은 뭐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선물도 줄만한 것도 있는 거고. 여기 나 시험하는 데가 있는데 시험하는 데하고 여기 있는 사진 찍어도 되고 견학 안에 들어가면 사진 찍지 말라고 합니다. 기업 정보 이런 게 뭐 있는 모양입니다. 안에서 사진 안 찍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자유롭게 찍어도 됩니다. 요 장소입니다.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뭐 불만정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체험도 여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여기에 소주입니다. 소주라든지. 여기는 예약제로만 하거든요.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나갈 수 있어요. 자, 나가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また新しく建ててあります。 2011년에 다시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네, この橋が大事なのは観光スポットとして建ったのではない。 아, 이게 목적이 관광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この世界最大級の世界国内最大級の照葉樹に世界でも非常に貴重な動植物がたくさんある森を守るためにその森の素晴らしさを伝えるためにこの橋を架けました。 관광 목적이 아니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자연에 사는 이제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든 목적이래요. で今では結果としてたくさんの方が観光としても訪れてますけどそのためにこの森の素晴らしさを知って동물 이동 통로구나. 綾町にたくさんの工芸家も移り住んでくるようになりました。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광 목적으로 지어진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오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 貴重なで、この橋は渡ったら遊歩道ありますけど今日は遊歩道は行かないで渡ったら遊歩道っていうのは森を歩くコースがありますけど今日は時間がないので渡ったらまた戻ってきてください。 원래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건너서 조금 이제 그 산책로가 좀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갔다가 이제 바로 좀 오는 걸로 그런 코스를 잡는다고 합니다. ですね。で渡ったらフォトスポットがあるのでまた案内しますから渡って戻ったらここでちょっと待っといてください。 자, 여기 이제 갔다 오시면은 저기 또 스폿이 하나 더 있대요. 거기를 이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건너 갔다 오시면 여기서 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はい。 아, 스마트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아, 이런다 그래. 흔들고 싶어요.
찍어달라고 해야겠네. 찍고 왔어. 왜 안 가? 응? 무서워서 못 가요. 이게 누구지? 부엉인가? 얘가 부엉이야? 저게 쓴 놈인가? 이게 암놈이고? 그러면 집에도 이게 있어요? 이 물고기 향이 그래서 일본이 2005년도에 합병하기 전까지는 3,300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합병하고 1,700개 정도가 1,770개 정도의 지금 지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야처시로시, 아야정 이런 곳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생강 말고는 돌다리, 그게 돌이 좀 유명한 모양입니다. 돌공예가 발달돼 있고, 돌을 일본은 대개 다 화산암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화강암이 아니거든요. 돌깎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일본 성을 보면 굉장히 직선으로 성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화강암을 그렇게 다듬기가 어려운데 일본은 대부분 다 화산암이라 가지고 돌 다듬기는 편합니다. 그래서 돌공예와 생강으로 유명하고 돌다리가 23개 남아있고 돌다리가 굉장히 명물이라고 그렇게 지자체 홈페이지 검색을 쭉 해보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초는 언제 생겼냐 그러면 1955년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이래저래
그 전에 이제 촌이 있었던 걸 몇 개를 합쳐가지고 도요라는 이름이 처음 생긴 촌이 1955년에 생기고 50년간 지속되다가 이제 자치단체가 또 아니게 된 거죠. 이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홍성군도 우리가 지금 면 있잖아요. 면도 몇 개를 합쳤습니다. 역사를 조사해 보면 장국면도 3개 면을 합쳐가지고 1914년에 장국면이라고 한 게 생겼습니다. 홍동면도 2개 면을 합쳐가지고 홍동면이 된 것이고요. 홍동이란 지명도 1914년에 생겼습니다. 일제 식민지로 되면서 식민지 통치를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면을 몇 개를 합쳐가지고 홍성군에 11개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홍성군이 된 거거든요. 홍성군이라는 것도 1914년에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해가지고 합친 게 아니라 식민지 통치 때문에 합쳐가지고 홍성군 11개 면을 만들고, 홍성읍, 광천읍은 나중에 면이읍이 된 셈이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고, 일본 조사 견학을 가보면 이런 맥락을 모르고 대부분 다 그냥 활동만 자꾸 보고 오시더라고요. 일본은 자치단체가 작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여러가지 지역 활동들 열심히 하고 생강축제 같은 것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셈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군 전체로 뭐 유기농 특구 이런 거 해도 별로 인기가 없고 잘 안 되는 게, 결국 유기농 특구라고 하지만 지정된 곳은 홍동면밖에 없는 셈이거든요, 실은요. 홍동면민이 참가해가 유기농 특구를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홍동면 주민 자체가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과 면 사이에 굉장히 갭이 큰 셈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가지고 자꾸 보시면서 우리 말 만들기가 어떻게 가면 좋을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정리 활동과 읍면 활동, 그리고 그 위에 홍성군 활동이 있는 셈이고, 행정리와 면 사이에 우리가 1914년 합병되기 전에 면, 흔히 말하는 작은 거점, 보건진료소가 있는 작은 거점을 어떻게 살릴 거냐, 활용할 거냐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행정리 중심의 말 만들기가 한계가 굉장히 많고, 원래부터 한계가 많았는데 지금은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고 인구도 많이 감소해가지고 행정리 단위로 뭘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회 어쨌든 아야정의 자치공민관은 행정리 단위가 아니라 법정리 정도 규모에서 자치공민관이 설치 운영되는 셈이고요. 홍성군도 일제시대에 구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구장 수가 몇 명이냐 딱 계산을 해보면 딱 법정리 숫자입니다. 이게 삼국면이 행정리가 32개고 법정리가 16개 있는데, 일제시대 구장수가 딱 16명, 법정리당 딱 1명 있었어요.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법정리 인구가 워낙 많고 힘드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행정리를 계속 숫자를 늘려왔던 겁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행정리를 합쳐야 되는데, 홍성군 유사의 이래로 법정리를 쪼개고 쪼개는 역사는 있어도 합친 역사는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이 행정리 합치는 게 쉬울까요? 어렵지요? 이장님들 합쳐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권력 사업 이런 거 할 때 좀 합쳐보자 이런 논의도 해야 되는데, 행정 스스로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 행정리 합치는 신호도 안 보내주고 주민들끼리도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고 청년이 다 없어지고 마을 축제도 안 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을 회관도 마을 주민들의 자치 공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좁고 뭐랄까 노인정이라고 그냥 봐야 되거든요. 지금 마을 회관은요. 그래서 일본의 아야정에서 우리 봤던 자치 공민관 같은 정도의 규모를 뭔가 만들어야 그나마 행정리 단위 마을 자치에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좀 더 넓히면 행정리를 좀 더 합쳐가지고 그런 시도도 해보자. 뭐 청년회도 다시 조직하고 영농조합 법인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특산물 개발도 하고, 그리고 직불금
농민 수단 이런 것도 가지고 또 뭔가 농산물 가공 이런 것도 새롭게 시도를 해봐야 진짜 말 만들기가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법정리 정도 규모의 그런 활동도 있고 작은 거점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확장하고 그게 좀 더 규모가 큰 권력센터 같은 활동들도 배치하고 그리고 면소재지의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의 뭐 커뮤니티 센터 이런 걸 또 잘 활용하고 그리고는 군단위 활동으로 이어져야지 말 만들기가 제대로 가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그런 상상들을 자꾸 해보는 관점에서 이번 연수 기획을 잡았던 셈이고 지금 가는 곳은 우리 면단위 규모에서 말 만들기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활동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밑에 이제 행정리, 우리 지금 행정리 같은 자치회가 21개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리가 24개 있다고 나오네요. 그걸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도요촌이라고 하는 곳은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하나가 있고 또 보육은 어린이집이 2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쪽에 보시면 합평의 역사가 있고 인구는 지금 합평 전에는 인구수가 2,700명 2,700명인데 지금은 1,700명대로 줄어가지고 20년 사이에 인구가 1,000명이 빠졌습니다. 일본에서 여러가지 지금 평가를 하는 게 3.1체 개혁하면 시정촌 합병이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제 작은 지자체 한 개를 규모를 키워서 뭔가 대응해보자 그랬는데 결과를 보면 면단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업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있잖아요. 시 쪽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결국 이런 통계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그 홍성군 사정을 보더라도 홍성군 전체는 인구수가 10명 정도로 유지되지만 동북 읍만 지금 인구가 늘고 홍성읍조차도 인구가 감소하고 면단위는 인구가 더 빠지고 이게 이제 홍성군으로 보자면 홍성군 내부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되는데 별로 대두가 안 되는 거죠. 충청남도의 균형 발전 사업비 따오려고만 노리겠지 사업비 따와가지고 해당되게 좀 더 작은 거점을 잘 설치하고 마을이 잘 유지되도록 할 것이냐 균형 발전 진짜 균형 발전 관점에 사업이 정말 기획되고 있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저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고령화율 도요촌의 고령화율은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올해 통계 1월 1일자 통계를 보니까 50%가 넘었고 홍성군에서도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장곡면만 유일하게 고령화율이 50%가 넘었습니다. 홍동이나 다른 면도 지금 50% 뭐 아마 내년쯤 되면 50% 넘는데가 더 늘어날 거라 보거든요. 40% 중후반의 면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런 문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하면 진짜 마을이 살아날 거냐 제 문제 제기는 지금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 더 심각해질 뿐이지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을 버려야 된다.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행정도 개혁해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농촌은 더 소멸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조직도 개편하고 읍면자치 주민자치에도 이 방식대로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잘못된 주민자치의 방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행정의 주민자치의 담당 부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순환보직할 뿐이고 맡은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주민자치니까 여러분이 돈 모아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왜 행정한테 자꾸 부탁합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정말 잘못된 주민자치를 그냥 하고 있는 셈이에요. 마을만들기 협의회와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협력할 거냐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질 거냐
그런 상상력을 오늘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요촌의 면적은 64.56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전체 읍면 평균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장곡면보다 조금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이제 정촌 면적도 되게 이 정도 규모고, 어제 갔던 아야정은 이거보다 면적이 좀 더 넓었고, 우리나라 홍성군의 읍면 면적 정도가 이 면적에 인구는 2,700명이던 것이 1,700명대로 줄었고, 앞으로 더 줄지 않겠냐 질문을 마구 해보시죠. 20년 전에서 1,000명이 빠졌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일본 사람들은 5년 10년 후에 인구 추계를 나름대로 행정 통계를 막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소개했던 담당자, 시청의 담당자는 뭔가 자기 수치를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장 숫자가, 우리로 치면 이장 숫자가 24명. 그러니까 우리 읍면에 있는 이장 숫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장곡면 이장이 32명, 홍동면이 제 기억으로 33명, 다른 면도 아마 30명 정도쯤 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구장이라고 부르는데, 구장이 24명 있다고 나오고, 행정구가 5개, 법정리는 4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일본의 자치단체 1700개 정도 있는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별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초지자체 인구 평균을 내보면, 우리로 치면 시군이죠. 기초지자체 인구수를 평균을 내보면 대한민국이 20만 명, 전 세계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 인구 20만 명, 평균이 20만 명입니다. 기초지자체가 이제 규모가 제일 큰 데가 수원시 이런 데죠. 수원시가 120만 명, 창원시, 화성시,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가 우리나라에 한 5개쯤 될 겁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 평균이 20만 명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넓은 데가 영국, 그 다음이 아마 일본쯤 될 겁니다. 일본이 이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인구 규모를 키워가지고 평균이 아마 10만 명 조금 더 되지 않겠냐 일본을 보는데, 그래도 여기 통계를 보시면 인구 10,000명이 안 되는 지자체가 500몇십 개 있다는 겁니다. 10,000명이 안 되는 지자체 3번 크게 합병해도 그 정도고요.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지자체 일본에서 제가 발표할 때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몇 명이라 그랬죠?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자치단체, 이게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장도 주민선거 직선을 뽑고 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지급 공무원도 있고, 일본에서 가장 인구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 인구 숫자는 160명입니다. 인구 숫자가 160명인데도 합병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합병을 안 한다고 하니까 강제로 합병을 못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구 2,000명, 3,000명, 우리나라 면의 인구 평균이 지금 2,800명 정도 된다거든요. 면 평균이. 면 중에도 인구가 5만, 10만 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평균 숫자가 올라가긴 한데, 대체로 우리나라 면의 인구가 2,000명에서 3,000명 사이가 일반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2,000~3,000명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합병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한데, 인구 숫자로 보자면 작은 건 아니고, 다만 문제는 고령화율이 너무 높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도 자주적으로 예를 들어 홍동 장곡을 합치시다, 너무 작으니까 생활권도 비슷하니까 합치시다, 아니면 광천읍에다가 은하하고 우리 장곡을 합치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좀 더 규모를 키워볼 수는 있으리라 봅니다. 자치권도 없고 면 단위는 자치권도 없고 권한도 없고 주민자치 훈련도 해본 적도 없고,
주민자치 해본 게 이제 기껏해야 5년밖에 안 됐잖아요. 5년밖에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상상력이 너무 없고, 그럼 군 단위를 합치자. 예산군과 홍성군 합치면 군청 소재지를 둘러싸고 위치 가지고도 엄청 싸우겠지만 면 단위는 훨씬 더 쪼그라지고 중심에 흡수되는 건 미약하다 봅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자치단체, 기초지자체의 규모와 자치 권한을 어떻게 가질 거냐, 말 만들기가 주민주도 상향식을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주도, 주민참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바꿔야 될 숙제를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본이 크게 합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에도 지나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 그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 자치단체가 처음에 한 8만 개 있던 게 7만 개까지 줄고, 그게 만 개로 줄었다가 계속 줄어왔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7만 개 있었다, 일본이.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도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 시대에 면이 있었거든요. 면 숫자는 제가 뭐 계산해 본 적도 없고 계산해 본 학자도 없고 그런 통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조사가 안 돼 있거든요. 장국면이 세계면을 합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나라도 10,000개 정도 자치단체가 있었다고 봅니다. 있어야 정상인 건데 그런 합병의 그런 고민도 우리는 없이 식민지 들어가고 군사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냥 읍면자치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군자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해다. 이게 제가 일본 가서 공부하고 말 만들기 연구하고 일본 비교해보고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느낀 큰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주 일요일날 홍동에서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 조직을 만들어 보자고 움직이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풀어야지 말 만들기도 풀려갈 것 같고 주민자치에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봅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요점을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일본 지자체와 홍성군 장곡면을 제가 딱 비교를 해놨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행정구역, 행정청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합병을 거듭해가지고 지금의 야처시로 시 같은 게 만들어졌고, 시라고는 하지만 인구가 4, 5만 밖에 안 되는 시도 일본에 많습니다. 시가 되는 요건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다른 셈인데, 홍성군이 작다 하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는 거고, 홍성군과 예산군을 합치자고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우리는 이제 행정계층을 광역이 기차고 있는 2,000개잖아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예산과 홍성을 합치는 방식으로 하면 충남이 15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4-5개밖에 안 합치면 광역이 왜 필요하냐 또 이야기됩니다. 저희들 주장은 광역은 굳이 필요하냐, 기초를 좀 더 통합을 하고 읍면자치의 권한들을 좀 더 확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은 역사적인 관점과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좀 더 상상력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 만들기의 관점을 좀 더 바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농촌 RMO 같은 있잖아요. 농촌 RMO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처럼 주민자치의 방식으로 임의단체로 가는 데도 있고 아예 법인으로 만들어서 사업 조직으로 가는 데도 있거든요. 이번 연수에서는 그걸 꼼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말만들기 협의회, 말만들기 지원센터 학습할 때 제가 농촌 RMO에서 좀 더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가래모 좀 생략하고요. 쭉 뒤에 가가지고 터널이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여러분 머리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44쪽에 가시면 도요촌, 우리가 오늘 방문하는 말만들기 회비에 마치적거리 표기가이 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는 곳에 개요를 적어놨습니다. 2005년 8월달에 합병을 했는데 합병하고 난 뒤에 도요촌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주민조직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7년 후에 2012년도에 말만들기 회비회를 조직했다고 나옵니다. 이 회비회를 왜 만들었을까? 오늘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알겠죠. 7년쯤 흘러보니까 자치단체 권한도 없어지고 도요촌의 행정지소로 파견돼 나와 있지만 주민들 조직이 불안전하고 커뮤니티 센터라는 건물은 있는데 활동 자체는 뭔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말만들기 협의회를 조직하고 그 말만들기 협의회 안에 지금 22개 구장들이 이장들이 들어와 있고 기관 단체들이 전부 다 분과별로 하면서 도요촌에 있는 우리로 치면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등학교 이런 기관 단체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말만들기 협의회에 분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말만들기 협의회가 늦게 조직되고 농식품부 개통의 활동을 활용해 가지고 조직하다 보니 굉장히 협소하게 말만들기가 지금 이루어지는 셈이거든요. 그 왜곡된 인식 이미지를 바꾸는 게 지금은 쉽지 않다고 한다면 말만들기 협의회도 아예 이름을 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주민자치회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건물 자체는 1995년 우리가 방문하는 건물 자체는 1995년에 지었으니까 지금 30년 된 건물이다. 그걸 좀 개보수하면서 왔을 것이고, 그 앞에 미치노에키 국도변 휴게소는 2021년에 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3년 전, 4년 전에 지었습니다. 그 앞에 국도변 휴게소는 최신식 건물로 되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 협의회 조직도는 밝은데 가시면 쭉 보시면 이게 일본의 우리로 치면 읍면 단위의 말 만들기 협의회 조직이구나, 조직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에서 말하는 말 만들기 마치즈쿠리라고 한 것은 농촌 지역개발 전체를 다 말하는구나. 지역의 아이들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특산물 개발, 농업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농업 경제, 그리고 복지, 어르신 복지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말 만들기구나 하는 것을 이 조직도만 보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조직도 안에 또 하나 들어와 있는 특이한 조직 중에 하나가 44쪽 하단에 보면 가입단체 1번입니다. NPO 법인, 우리로 치면 도에 등록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법률에 따라서 도에 신고한 법인, 일본도 똑같다고 봅니다. NPO 법인으로 도요 말만들기 협의회 육아지원센터, 육아지원 네트워크란 법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협의회 이름을 또 왜 달았는지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육아지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법인으로 하나 설립하고, 그 법인이 지역의 아동센터, 도요촌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2개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사무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위탁을 2개가 들어오다 보니 우리로 치면 연간 그 행정지원금만 우리로 치면 50억 정도를 받습니다. 받아서 19명의 상근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위탁 방식의 큰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는 최소한 인력만 하잖아요. 방과학교도 지금 애매모호하고 올해부터 토요 마을 학교 방식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이상한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읍면 단위로 법인을 하나 만들고 사무위탁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상근자 수를 최소한 2명에서 출발해서 많게는 노인복지까지 담당을 하게 되면 10명, 20명까지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일본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법인이 19명의 상근자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19명 상근자는 기본적으로 다 도요 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근무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상력을 못 하다 보니 보조금만 계속 생각하고 상근자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자원봉사만 잠깐 들어가고 말 만들기 하다 보니까 마을위원장 감투를 썼는데 그까지는 해보겠는데 협의회 조직하고 협의회 임원까지 맡아야 되고 또 법인에 또 임원까지 맡아야 되고 감투가 계속 늘어나는 방식이잖아요. 시군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굉장히 먼 거리의 활동이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읍면 단위 조직이 활성화되면 상근자들이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자원봉사를 해야 될 것 이게 구분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홍성군 차원의 말만들기 지원센터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고 홍성 법인이 지금 우리 법인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제 주장은 읍면 단위로 빨리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읍면 단위로 지원 기능을 가져야 되고 읍면 단위로 법인을 많이 설립해 가지고 그 법인들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홍성 지역 협력 네트워크가 우리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앞으로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5번 학습 모임하고 그리고 원탁이 회의하고 올해 말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관점을 정확하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데 중간에 제가 학습 자료라고 어려운 개념들을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게 제가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고민하면서 한국 말 만들기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제안 드렸던 거고 그 다음 페이지 46쪽에 있는 가입단체 2가 도요, 동양촌에 있는 농촌 RMO 협의회라고 한 요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곳인데 자료가 없고 여기도 이제 협의회니까 농촌 RMO 활동하는 조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셈인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하는지는 오늘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마땅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말 만들기 협의회에 있는 분과 중에 하나로 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알 거라 생각하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림수산성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3년간 이 협의회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고 그러고 예산은 1년에 5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정도를 3년간 활동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농식품부 정책으로 보자면 일본 농식품부의 가장 큰 정책이 중에 하나가 이 농촌 RMO거든요. 우리나라 농식품부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농식품부는 이 협의회 농촌 RMO 이 개념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사업할 때마다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기초생활 교통사업 주민위원회 이런 식으로 임의단체 뭐 그냥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고 사업 끝나면 없어져 버리고 이 법인 개념 자체를 농식품부가 이해를 못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도 이해를 못하는데 법인도 뭐 뭔지는 모르고 그냥 사업 추진 조직만 만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고 농식품부 욕을 많이 하고 미리 농식품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우리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홍성군 나름의 방식을 찾읍시다. 그거 계속 강조하는 거고 농촌 활력팀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식도 없고
농식품 파단대로 농촌 협약 맺었다가 쫄딱 망했고 이번에 하는 농촌 공간 기본 계획도 또 재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재반복할 우리가 있는 게 농촌 공간 기본 계획은 황바람 박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농촌 활력팀은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TF팀 구성할 때 참여는 하겠지만 한다고 돼 있고 지난 월요일날 와서 참여는 하지만 뭐 기본 계획 완료될 때쯤 되면 담당자 바뀌어 있고 팀장 또 바뀌어 있을 거고 과장님은 당연히 바뀌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기대가 안 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뭔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말만 대 기본 계획과 농촌 공간 기본 계획은 어떻게 연결시키고 읍면 단위 정책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저절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 때 6월달 선거 때 우리가 정책협약 빨간당 파란당 정책 군수 후보자 의원 후보자 다 붙잡고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우리가 안을 만들고 제안을 하고 후보자들하고 서명을 받는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을 이 연사는 가슴 뜨겁게 여러분에게 절규를 하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절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구마모토 현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이런 이름으로 동양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도자기 굽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 거죠? 도자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아주 오해를 했었네. 네? 오해를 했었어. 아, 예. 제가 예. 이 한자로 동양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제가 한자를 가끔씩 못 읽는 한자도 있거든요. 어려운 한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본식 발음으로 그냥 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어디 갔다 왔냐 이러면 이제 도요촌에 갔다 왔다. 한자로는 동양촌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못 들었으면 글을 안 읽었으면 도자기고. 그러니까. 자료에는 제가 꼼꼼하게 이래저래 수집해 놨는데 더 많이 자료를 제가 수집할 수도 있지만 자료집에 진리하실까봐 줄이고 줄인 게 이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얘도. 대단한 공부를 하시며 눈도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경관 이런 귀하 지붕이 아니면 못 사는 집이라는 표시거든. 그냥 우리로 치면 양철 스레이트 집은 못 사는 집의 상징입니다. 못 사는 집. 예. 이게 홋카이도 가보면 양철 지붕집들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창구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짓고 집은 기본적으로 다 까만 거 아니면 저렇게 주황색 예, 귀화 지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 잘 보시면 담장이 다 낮고 시골집은 이제 생울타리 있잖아요. 생울타리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담장이 높지가 않고 일단 농촌 같은 경우 집 뒤에 텃밭이 기본적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텃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집은 전통적으로 농가가 아니라 보면 되거든요. 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 중에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텃밭 농사가 그나마 유지가 되거든요. 텃밭 농사를 안 하고 농산물을 사 먹는 농민이면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까운 걸 어떻게 작업하면 되는데 농산물을 마트 가서 사 먹는 농민은 농민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일본이 강하고 논에 피가 난다 그러면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끄러운 거다 생각해요. 일본 농촌 다녀보면 피가 보기 아직도 힘들어요. 이제 요즘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피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본도 기술적으로 다 피하고 구분 다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아직도 피살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쪽팔린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쪽팔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억압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뭐 내 논 내 밭 우리 집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하냐고 타짜지 마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본은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그러면서
집중이 하나가 쓰레기가 많았잖아요. 이런 집 보면 이건 빈집이구나, 지금 아무도 안 사는구나 딱 표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쪽팔려 가지고 가끔씩 와 청소하든지 마을에서 자치공민관장님이 찾아가 가지고 청소 좀 해라 야단도 치고 몇 번 하고 말이 안 통하면 마을에서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일본 왕따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문화거든요. 진짜 지켜야 될 거 지키는 게 보수주의이고, 말 만들기는 어느 면에서는 보수주의 운동에 가깝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관찰력이 있는 분들은 확인했겠지만 농도 있잖아요. 일본 가보면 도로 폭을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좁습니다. 좁은 대신에 옆에 인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농촌이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방도를 보면 찻길은 있어도 사람길이 없어요. 이걸 문제의식을 안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저녁에 찻길 걷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차에 치여 죽는 노인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 사람 걸어다니는 길을 안 만드는 거예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차선 폭을 줄이는 대신에 한쪽에는 자전거와 인도를 기본적으로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아이들 통학로, 어르신들 복지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가하면서 말 만들기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변화를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이게 합병 하면서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셈인데, 우리는 그런 고민들이 너무 약하고 성장만 생각하고 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치운동은 정말 취약했고, 지방자치가 되었지만 단체 자치는 좀 했고, 주민자치는 역사가 너무 짧고 지금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